2024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수학 1 수학 2 과목 9번서부터 15번까지의 해설입니다. 먼저 9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다음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무게중심의 좌표는 3분의 x좌표끼리 더하고 3분의 y좌표끼리 더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에서 다음 식을 얻을 수 있고 여기서 a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식을 정리하면 다음의 식을 얻을 수 있고 2의 로그 2의 3이 a이므로 3b는 a가 됩니다. 따라서 요 값을 계산하면 되고 a가 2의 로그 2의 3이므로 다음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 값은 81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10번입니다. 양수 a에 대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주어져 있습니다. 처음 위치는 16이고 t = 2a에서 점 P의 위치는 0이라고 합니다. t = 2a에서 위치는 처음 위치에 시각이 0에서부터 2a까지 변할 때 위치의 변화량을 더하면 됩니다. 위치의 변화량은 속도를 0에서부터 2a까지 적분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속도를 대입해서 적분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구해지고 t = 2a에서 점 P의 위치가 0이므로 이 값이 0이 돼서 a는 2가 됩니다. 구하고자 하는 것은 t가 0에서부터 5까지 변할 때 점 P가 움직인 거리입니다. 점 P가 움직인 거리는 다음의 식으로 구할 수 있고 vt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시각이 0에서부터 2까지일 때는 속도가 양수이고 시각이 2에서부터 5까지는 속도가 음수이므로 이 적분은 다음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걸 계산하면 점 P가 움직인 거리는 58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1번입니다. 공차 D인 등차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먼저 다섯 번째 항은 자연수입니다. 첫째 항을 A, 공차를 D라고 하면 다섯 번째 항은 다음으로 구해지고 요 값이 자연수입니다. 한편 1항서부터 8항까지의 합은 3분의 68입니다.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에 따라서 1항서부터 8항까지의 합은 다음으로 쓸 수 있고 이 값이 3분의 68이므로 정리하면 다음의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처음 구한 식의 양변에 2를 곱하면 이런 식을 쓸 수 있고 변변 빼면 공차 D는 2n-3분의 17이 됩니다. 이 공차 D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런 부등식을 얻을 수 있고 라지 n은 자연수이므로 n은 3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위식에 대입하면 D는 3분의 1, A는 3분의 5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것은 16번째 항인데 16번째 항은 다음의 식으로 계산할 수 있고 A가 3분의 5, D가 3분의 1이므로 16번째 항은 3분의 20입니다. 다음 12번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일단 0에서부터 4까지 fx는 이런 3차 함수입니다. 조건 나에서 f의 x 플러스 4는 fx 플러스 16이므로 x가 4에서부터 8까지는 지금 그린 fx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16만큼 평행이동해서 다음과 같이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점의 좌표는 0,0이고 요점의 좌표는 4,16이 됩니다. 이렇게 fx를 쭉 연결하면 실수 전체에서 fx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림에서 보듯이 x = 4에서의 함수값은 16이 되어야 합니다. 또 x = 0에서 미분계수와 x = 4에서의 미분계수가 같아져야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a는 마이너스 6이고 b는 12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fx는 다음처럼 구해집니다. 구하고자 하는 것은 fx를 4에서부터 7까지 적분한 값입니다. 즉, 이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이 넓이는 0에서부터 3까지 적분한 값에 그림의 보라색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적분값은 다음의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fx를 대입해서 적분을 계산하면 정답은 4분의 273입니다.
다음 13번입니다. 선분 BC의 길이는 7분의 36 루트 7이고 각 BAC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사인 세타는 7분의 2 루트 7입니다. 삼각형 ABC에서 사인 법칙을 적용합니다. 사인 세타가 7분의 2 루트 7이므로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은 9입니다. 그래서 선분 AO의 길이는 9입니다. 선분 OD의 길이를 A라고 합시다. 문제에 선분 AO'의 길이는 5루트 3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즉, 삼각형 AD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5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 ADC에서 또 사인 법칙을 씁니다. 이것으로부터 선분 OD의 길이를 알 수 있습니다. 선분 OD의 길이는 6입니다. 구하고자 하는 것은 선분 OO'의 길이의 제곱입니다. 그림에서 선분 DO'은 삼각형 ADC의 외접원의 반지름에 해당하므로 길이는 5루트 3입니다. 각 O'DO의 크기를 알파라고 하면 코사인 알파는 2분의 루트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삼각형 DOO'에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합시다. 그러면 다음의 식을 쓸 수 있고 코사인 알파가 2분의 루트 3이므로 선분 OO'의 길이의 제곱은 21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21입니다. 다음 14번입니다. 양수 A에 대하여 함수 fx가 다음처럼 주어져 있습니다. x가 0보다 작을 때는 다음처럼 그래프가 그려지고 x가 0보다 클 때는 x절편이 5인 이런 직선이 그려집니다. 이 함수 fx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gx의 그래프, 이 3차 함수 gx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 텐데 이 fx의 그래프와 이 gx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 0, 2라고 합니다. 즉, 요점, 요점, 요점에서만 함수 fx의 그래프와 함수 gx의 그래프가 만나야 됩니다. 이 세 점에서 두 그래프가 만나기 위해서는 3차 함수 gx의 그래프가 다음처럼 그려져야 됩니다. 즉, 3차 함수 gx를 이렇게 썼을 때 g의 마이너스 2는 2가 돼야 되고 g 0은 2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gx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g-2가 2가 돼야 하므로 다음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g'2는 a가 돼야 되고 g2는 마이너스 3의 2가 돼야 되므로 이런 세 식을 얻을 수 있고 여기서 m은 마이너스 1, n은 마이너스 6, a는 2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함수 gx는 다음과 같이 구해지고 구하고자 하는 g2a 즉 g4의 값은 26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15번입니다. 첫째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이 있습니다. 첫째 항은 자연수이고 2분의 1 an이 자연수일 때 그 다음 항은 그 자연수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한편 2분의 1 an이 자연수가 아닐 때 그 다음 항은 이런 식을 통해서 구해지는데 첫째 항이 자연수이고 첫 번째 방법으로 구해지는 수들도 자연수이므로 두 번째 방법으로 구해지는 수들은 0 또는 자연수가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an이라는 수열은 의미 아닌 정수로 이루어진 수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수열 an에 대하여 7번째 항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첫 번째 항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뒤에 것으로 앞에 것을 구해야 되므로 an 플러스 1을 통해 an을 구하는 식을 써봅시다. 먼저 2분의 1 an이 자연수인 경우에 즉 an이 짝수인 경우에 an은 2배 an 플러스 1로 구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2분의 1 an이 자연수가 아닌 경우에 즉 an이 홀수이거나 0인 경우에 n번째 항은 다음의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잘 살펴보면 an 플러스 1항이 완전 제곱수일 때 주의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7번째 항이 1이라는 조건으로 첫 번째 항을 찾아봅시다. 7번째 항이 1일 때 6번째 항은 2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7번째 항이 완전 제곱수이므로 위식 중 두 번째 식에 대입해서 6번째 항은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6번째 항이 2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여섯 번째 항이 2인 경우에 다섯 번째 항은 4가 되면 되고, 다섯 번째 항이 4인 경우에 네 번째 항은 8이 될 수도 있고, 다섯 번째 항 4는 완전 제곱수이므로 네 번째 항은 3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항이 8일 때 세 번째 항은 16이 되어야 하고, 또 네 번째 항이 3일 때 세 번째 항은 6이 되어야 합니다. 한편 세 번째 항이 16일 때 두 번째 항은 32가 될 수도 있고, 세 번째 항이 16인 경우는 16이 완전 제곱수이므로 두 번째 항은 5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항이 32일 때 첫 번째 항은 64이어야 하고, 두 번째 항이 5일 때 첫 번째 항은 10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항이 6일 때 두 번째 항은 10이어야 하고, 두 번째 항이 12일 때 첫 번째 항은 24여야만 합니다. 이제 여섯 번째 항이 0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여섯 번째 항이 0인 경우에 다섯 번째 항은 1이어야 하고, 다섯 번째 항이 1일 때 네 번째 항은 2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항이 2인 경우에 세 번째 항은 4이어야만 하고, 세 번째 항이 4일 때 두 번째 항이 8인 경우 첫 번째 항은 16이 됩니다. 한편 세 번째 항이 4인 경우 4는 완전 제곱수이므로 두 번째 항은 3이 될 수도 있고, 이때 첫 번째 항은 6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음 네 번째 항이 0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네 번째 항이 0인 경우 첫 번째 항은 1이 되어야 하고, 세 번째 항이 1일 때 두 번째 항은 2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항이 2일 때 첫 번째 항은 4이어야만 하고, 두 번째 항이 0일 때 첫 번째 항은 1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일곱 번째 항이 1이 되게 하는 첫 번째 항은 이런 것들이고, 문제는 이것들의 합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25입니다.